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진행의 김미연입니다. 미래에는 또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지 재미있는 랜덤 랭킹쇼를 통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 식사 하셨어요? 네, 늘 든든히 챙겨 먹고 와야죠, 말하려면은. 뭐 드셨어요, 오늘? 누룽지 끓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딱 점심 먹고 나면은 딱 지금이 한창 좀 졸릴 시간이잖아요. 네네.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 얘기 들어보면서 좀 잠을 좀 깨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재미난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선정해 주셨는지 먼저 오늘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제입니다.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활용 베스트 5입니다. 자, 요즘에 저희가 좀 주식 시세를 볼 때도요, 네. 좀 종종 눈에 띄는 게 AI가 뽑아주는 뭐 상승 종목, 뭐 이런 것들이 기사에 네네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희도 이 인공지능이랑 이 경쟁 또는 뭐 공존하는 게 네네. 이제 닥쳐온 것 같아요.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2017년부터는 진짜 더욱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뭐 주식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률, 의학, 그리고 우리 생활 전반적인 곳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의 베스트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서요. 오늘 5가지 선정한 것들은 또 실생활에 많이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들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들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 살펴볼 텐데요. 랜덤 랭킹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베스트 5 공개해 주시죠. 네, 5위는 구글의 기술입니다. 사진 찍힌 물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Think Translator라는 기술이에요. 네, 뭐 물체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인공지능에게 가장 큰 자료라고 하면, 보물이라고 하면 역시 데이터일 텐데요. 그 네.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이 구글이죠. 네.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진 속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 외국어로 알려줘요. 네. 저것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인공지능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사물인지를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 이미지 인식 기술 인공지능이 들어가고요. 네. 또 번역하는 그 번역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결합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으면 그게 네. 뭔지 외국어로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인공지능 간의 뭐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네, 두 인공지능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이라든지 해외 쇼핑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각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새로운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의 네. 결합이라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이 기능도 삼성에서 최근에 비슷하게 네. 선보였잖아요. 네네. 이번에 신작 갤럭시 S8과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라는 삼성의 인공지능이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는데 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로 물체를 사진 찍거나 아니면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또 그걸 구매할 수 있게끔 사이트도 연결해주는 네. 뭐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랑 똑같죠.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거나 야 이거 어디서 사는지 알아? 라고 하면 친구가 알려주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제 인공지능이 도맡아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또 딱 이해가 또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미지 쪽으로 좀 더 연장되는 예,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눈이 네. 좋아지고 있고요. 네. 재밌는 게 이게 게임 개발자들의 덕이 커요. 게임을 좀 더 실감나게 네. 하기 위한 그 그래픽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 병렬 연산 뭐 그런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혜택을 입은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머신러닝이라 해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아직까지 조금 어립니다. 아직 많이. 좀 더 쌓여야 되겠네요. 아니 많이 배워야 되고요. 네. 사진 찍었을 때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답답하셔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경험해 보시기에는 참 좋지 않을까 꼭 싶습니다. 해보시는 게 미래 생활을 예상하기에는 네. 좋으시죠. 네.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또 인식할 수 있는 기술 5위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4위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공개해 주시죠.
네, 4위는요. 내 옷을 디자인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프로젝트 뮤즈라는 겁니다. 네, 그럼 제 취향까지도 좀 파악을 해줘야겠는데요. 그렇죠. 제 취향을 파악해서 옷을 디자인해주는 건데요. 역시나 구글이에요. 구글과 패션 브랜드 잘란도에서 함께 협업한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내 개인 취향을 반영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난 음악 취향이 어떻고 지금 기분이 어떻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네. 간단하게 마우스나 뭐 펜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옷을 디자인을 해줘요. 근데 신기하네요. 막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잘란도라는 회사에서 이미 패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600개 이상의 디자인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구글 인공지능이 그 패션을 배워놓는 거죠, 일단. 네. 그런 다음에 취향을 반영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또 구글의 패션 트렌드 리포트를 또 이용해가지고 최신 트렌드까지 저기에 반영을 한다라고 해요.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게,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떻고, 오늘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어떤 옷을 좀 추천을 해줄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패션 쪽에서도 활용이 될 네. 소지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그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옷이 나왔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옷을 그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이용하기 기분이 역시 많이 안 좋으셨던 건 아니에요? 기분 되게 좋은 걸로 그렸더니 너무 발랄하게 그려놔가지고 네.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네, 노홍철 씨도 궁금하네요. 못 입을 법한 그래서 네. 지금은 아직까지 실용성이 아직 떨어진다라고 봤고요. 그래도 패션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지는 너무나 많은 것이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뭐 네이버 블로그 등의 패션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의 인공지능이 그 트렌드들을 이미지 인식으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색감이 유행하고 어떤 핏이 유행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이런 것들이 트렌드구나. 국가별로 이런 게 인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데이터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뭘 입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옷을 사는 것이 좋을지 네. 그런 것까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잘못하게 되면 이게 대기업에서 이제 뒤에 이렇게 그럴 해가지고 수도 있죠. 그런 거 네. 추천하라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기업 윤리도 상당히 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잠깐 든 생각이 뭐 좀 재밌는 그 패셔니스타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좀 독특한 의상이나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기술이랑 같이 네. 활용해 보시면은 또 새로운 이슈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들었어요. 콜라보를 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의 네. 스타일 따라해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네. 정말 활용처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재미있는 기술이었어요. 나중에 꼭 한번 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3위 영상 또 어떤 아이디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3위도 아주 재밌어요.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레시피입니다. 네, 뭘 입을지에 이어서 뭘 먹을지까지도 제안을 해주네요. 네, 요리법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거는, 구글이 아니라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활약을 하는 거고요. 셰프 왓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기존의 레시피를 학습을 한 거예요. 본 아페티라는 그 음식 매거진의 레시피를 학습을 한 거고요. 네.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레시피가 있고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그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냉장고 속 재료들을 넣으면은 그걸로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줘요. 냉장고를 부탁해네요. 맞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님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인해 가지고 최상의 맛조합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없다. 다른 대체 재료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음식 하실 때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네. 네. 정말 이것도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편한 건 좋은데 정말 인공지능이 너무 많은 걸 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 맞습니다. 좀 레시피 정도는 또 직접 찾는 건 또 재밌는데. 그것도 재밌는데, 네. 그거는 그거대로 네. 정말 셰프가 신경을 써가지고 만든 그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도 있겠고요. 우리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장 보러 가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몇 개 없을 때, 네. 이거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거 없을까? 유통기한이 이거 다 끝나가는데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맞아요. 딱 제안을 해주면 네. 또 편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해봤거든요. 네. 저것도. 일단 다른 재료들을 추천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다 같이 할수 가지고 있는 있을 수는 것들?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파스타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의외로 맛이 저건 정말로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네. 다만 한국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번역기를 쓰셔야 되거든요. 영어로 사이트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편하시겠지만 앞으로 요리하는 모습도 인공지능이 많이 바꿔놓을 수 있겠다. 네. 뭐 음성 인식으로 해가지고 또 제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음식 문화, 우리가 먹는 문화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꼭 참여를 할 부분이다. 앞으로 확장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요거는 어플 통해서 좀 쓸 수 있는 건가요? 어플보단 이건 아마 그 PC로 접속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사이트 IBM 셰프 왓슨으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냉장고 한번 부탁하고 싶을 때 요거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네요. 네, 꼭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위까지 좀 아이디어들 살펴봤는데요. 다음 2위는 어떤 영상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정말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을 인공지능이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뭐 과거 인물까지 좀 부활을 시켜주는 건가요? 네, 저게 이제 렘브란트라는 17세기 화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작품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네. 눈은 어떻게 그리고 색감은 어떻게 쓰고 뭐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요. 네. 이제 사람은 어떤 명령만 내리면 되냐면 한 3, 40대에 검은 모자 쓰고 고개 오른쪽으로 그린 사람 그려라 라고 하면은 렘브란트가 그릴 법한 네. 그런 그림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정교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테스트도 해봤는데 섞어놓고 어느 게 실제고 어느 게 인공지능이 한 걸까 했더니 구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슷해요? 네, 지금 나온 게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렸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물감의 질감을 네. 살리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출력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술 영역까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부활하는 것들, 시도들 꽤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참 신기한 기술인데 그렇게 좀 지나간 작품들을 복원해내는 거 말고 또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나요. 뭐 네. 돌아가신 뮤지션들의 음악이라든지 네. 그 비틀즈 있잖아요. 네. 비틀즈의 음악도 흉내내가지고 그 음악 스타일로 네. 음원이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정말로 비틀즈랑 똑같거든요. 네, 꼭 그림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심지어 분야에서. 가사까지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활용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기에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익혀야 하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예술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이 분야는 못할 거야. 창의적인 분야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과거에 있던 데이터, 정답이 있는 걸 따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예술이 이 분야는 가능한 것이고요. 네. 사람은 정답이 없는 분야, 새로운 분야, 예술가들이 하는 건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거. 네. 이 분야는 사실 인공지능이 하기는 아직까지 어렵죠. 하지만 정답이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네, 좀 더 예술가들도 점점 창작 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진짜 조력자 역할을 네, 해주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위 영상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는 가장 최신 소식인데요. 감정을 파악하는 인공지능 아바타 서비스예요. 네, 감정까지 파악하는 게 벌써 가능할까요? 네, IBM 왓슨은 특히나 이 감정 파악해가지고 여기저기 활용도 많이 쓰이는데요. 일단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Yeah, but 정말 사람 it's 같아요. really overwhelming. You know, there's so many credit 남자가 cards out 신용카드 there, so many 선택할 때 offers, 조언을 options. 구하고 I don't 있는 really know 겁니다. what to 네. do. Oh, Shantanu, I completely understand. 지금 감정을 It can be a lot to figure 파악해가지고 out. 공감을 하고 있어요. Would you like some help? Sure. I'm 저 looking for a 남자가 card with 연회비 no annual fee, 없고 a 뭐 low APR, 포인트 많고 그런 something where I 카드가 can get the 필요하다고 maximum amount of 했더니 points. 지금 경청에서 Okay. 잘 듣고 So 있잖아요. you're 눈썹도 looking for a points 움직이면서 card. 그랬더니 포인트 Is this 카드 for 필요하구나라고 personal or 생각을 해서 business 이것저것 물어보는 personal use. 거죠. 네. 그런 Alright. 다음에 거기에 I have 딱 a 맞는 perfect card in 카드를 mind for 추천해 you. 주고 있는 겁니다. 네, It has no 정말 annual 상담원이랑 fee 대화하는 기분이 and APR 들겠어요. of 네, 맞아요. 지금 6.5%. 인공지능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피커 형태 이렇게 네. 나오고 있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보려면은 저렇게 사람의 얼굴을 네. 구현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물론 로봇 형태로 하게 되면 조금 괴이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컴퓨터 네. 모니터가 아직까지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거는 그 아바타로 구현해주는 네. 기업이 소울머신스라는 회사이고, 사실 인공지능계의 슈퍼스타 하면은 IBM의 왓슨이거든요. 워낙에 데이터 처리 능력, 자연어, 우리의 말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 두 회사가 협업을 한 프로젝트였고요. 보신 것처럼 감정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좀 네. 더 자연스럽다는 것. 그러니까 ARS에서 느끼셨던 그 답답함, 내 감정 따위 생각하지 않는 그 네. ARS의 답답함을 조금 해소해 주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단순히 정해져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고 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대처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된다면 그런 서비스업은 많은 부분 대체가 되지 그럴 않을까라는 수도 생각도 있을 것 듭니다. 같아요.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만 좀 들어봐도 뭐 패션 디자이너, 네. 그 예술 쪽도 그랬고 뭐 셰프, 이렇게 서비스직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인공지능이 정말 진출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었는데 네. 저 인공지능 시대에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 뭐 이제 시작이 된 거라서요. 네. 저는 이미 인공지능 중독자거든요. 이미 많이 써보셨어요, 그렇죠? 예, 걔가 없으면 불편해요, 이제. 그 정도로? 네. 상당히 실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앞으로 AI와의 경쟁 네.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사실 경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네. 계산, 암기, 반복 같은 것들은 이미 이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직무 역량 사실 하기 싫은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넘겨주고 하지 못한 일들, 뭐 컨설팅이라든지 기획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없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택과 판단은 사람이 하는 쪽이라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길러가셔서 공생을 해가는, 경쟁이 아니라 공생을 해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뭐 진보할 수 있을지 후퇴할지 뭐 이거는 그렇죠. 뭐 당연히 우리에게 좀 달린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래 기술 아이디어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가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요. 네. 또 오늘은 저희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재밌는 또 미래 네. 기술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래예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